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이 안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희끼리 하는 건가요? PD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맞아. 그러면 바로 들어갈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메일을 띄웁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갖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 손을 잡아 끌어 병원을 갔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저도 적잖이 충격이었지만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SNS에 올라오는 아기들 사진을 보며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이는 꼬맹이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앞을 지날 때도, 하다못해 TV에서 아기들이 나올 때도 미친 듯이 부러웠습니다. 제 인생에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왠지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이 흐를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유리 씨처럼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부받아 임신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그죠? 근데 이게 남편분이 그럼 이제 약간 뭐 무정자증 이런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입양보다는 그래도 한쪽 엄마 쪽의 그런 난자라도 받아서 이제 아이를 만드는 게 그나마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요. 근데 왜 이제 남자는 좀 그러니까 자기 DNA 이런 거에 대한 강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남의 정자를 받는다라는 게 어쨌든 입양하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지 않겠냐고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꼭 아기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합니다. 그냥 둘이서 오붓하게 늙어가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니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졸지에 남편이냐 아이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선택 정말 너무 잔인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정자은행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기로 말입니다. 제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제 아이를 뱃속에 품어서 출산하고 아기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아이를 잘 키울 자신도 있고요. 이런 제 결심에 남편은 고개만 저으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에 더 힘든 결정이었고 그래서 한없이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이런 제 맘을 전혀 몰라줍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가 이기적인 걸까요? 괴롭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행복했던 것이 사실이고 남편은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여 줄까요? 법은 전혀 모르지만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꼭 아기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지혜로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선택지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엄청 많아요? 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이분이 간통을 한다. 저는 뭐 긴급 피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이분이 뭘 한다고요? 간통을 해서. 갑자기야. 갑자기 난 잘못 들은 줄 알고. 간통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긴급 피난이니까. 아니 이분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 정도로 선택지가 매우 많다. 선택지가 많다. 무정자증인 남편이 뭐 죄는 아닌데요. 네. 뭐 각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뭔가 내 DNA를 가진 아이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남편하고 나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대로 잘 살고 아이를 한 명을 입양해서 키우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제가 이 여성분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저도 약간 박지희 씨 쪽인데 근데 이 여자분의 니즈를 또 읽어야 되는 게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내 아이를 내 뱃속에 품어서 출산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 엄청 강하신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꼭 내가 낳아야겠는 거죠. 저는 이분이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고민이 심각해지고 너무 깊어진다.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남편까지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었던 상황인데 맞아요. 남편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조급하고 지금 그래서 이런 조급해지는 상황에 뭔가를 결정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30대 중반이시고 뭐 가진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시험관 아기에 대한 노력도 이제 하시는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저는 냉동 난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난자를 얼리는 거. 네, 난자를 얼려서 일단은 내가 조금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아라. 이 나이대가 되게 사람을 좀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보다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는데 30대 중반에서 후반에 올 수 있는데 이분은 조금 빨리 오신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원래 결혼해서 5년 정도까지 난 너무나 건강한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생기니까 마음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온 거예요. 뭐 정자은행에서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갖겠다라는 생각도 결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혼도 하기 전에 남편이냐 아이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난자를 얼리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서 남편이 전혀 설득이 안 될 경우 당신이 영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사이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진짜 준비까지 다 해놓은 상태면 남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죠. 아, 이 여자는 진심이구나. 내가 이 여자를 과연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잡아서 같이 함께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내가 그냥 결국 아이를 낳을 거냐. 네. 내 아내의 선택을 받아들여 줄 수 없어서 난 결국 혼자가 될 것이냐. 이 남편에게도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건 중요하네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네. 이렇게 조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아하. 신유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30대 중반이라는 여자한테 특히 맞아요. 중반에서 후반의 이 나이가 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그때 느꼈는데 평소에 아이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때 소면이 돌아왔다. 그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예쁜 아기 뭐 이런 거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나는 왜 아이가 없는가에 대한 이 결핍. 신도시에 가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쵸, 엄마들이 그쵸. 다 아이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기도 싫었어요. 카페. 그런데 가면 또 막 괜히 눈물 난다? 그때 진짜. 그럴 때 진짜로 눈물 나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건데 되게 네. 수긍할 만한 자료를 찾은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25 이후로 이렇게 쭉 노화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그럼요. 인생에 3번의 노화 시기가 있대요. 그 피크 시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34살경이고 그 다음이 60세? 그 다음에 한 78세 정도래요. 네. 남녀 포함해서 전부 다 인간은 34세에 한 번 확 노화되고 60세에 또 확 노화되고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 자기의 어떤 급격하게 노화되는 그러니까 청춘이나 젊음이 확 꼬꾸라지는 시기가 34인 거예요. 네. 좋은데요? 이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지. 마음이 조급해질 내가 수 늙는 게 있어요. 느껴지니까 막. 네. 그러나 봐요. 별로 안 조급해 보이는데요. 저 늙었나요? 아니 28 같아. 아니 근데 제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그냥 막 좀 되는 대로 산다 그래야 되나? 네.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나랑 같이 뭐 살게 될 뭐 남편이라든지 내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 행동이.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은 그 30대 한 중반 정도의 나이대가 결혼에 대한 네. 이런 마음이 너무 조급했던 시기고 너무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게 그 조급함이 너무 섣부른 판단을 내려요. 지나고 보면은 너무 섣불렀다. 너무 맞아요. 성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모르고 맞아요.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맞아요. 마음에 확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꼭 좋은 결정은 아니었다. 나중에 꼭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결혼했지만 네. 제 남편은 이제 만났을 때 아이를 원치 않는 남자였어요. 약간 이분도 왜? 아니, 네. 근데 아이를 원치 않는다 그러길래 아이고 이 남자를 잘못 골랐구나. 그래서 얼른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시간이 없는데. 그치. 왜냐면 니즈가 맞아야 되니까. 맞아요. 6개월이나 만났는데 아이를 원치 않는다니 얼른 버리고 딴 남자를 만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솔직히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남편이랑의 이제 그 큰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와, 이 배란기라는 게 정말 정말 짧아서 한 달에 한 4일 정도에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이번 달에 괜찮은 남자를 만날 확률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시간이 또 얼마나 있으며 이 날짜 남자랑 맞춰야 또 바로 다음 날 바로 그럴 수 없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 이제 됐네요.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마침 배란기네요. 그럴 수 없잖아. 그리고 이때는 더 혼란스러워서 내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서 되게 누군가를 만나기가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질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냉동 난자 정말 추천드려요. 지금 건강하신 30대 중반이시면은 지금 딱 좋은 시기다. 그 대신 남편한테도 정말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안 되면 나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준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 막 나는 하루가 급하고 막 빨리 이혼하고 뭐 정자를 기증 받아서 내 애를 낳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난자를 올려놓고 맞아요. 그만큼 시간을 벌고 남편이랑 충분히 더 상의할 수 있고 네. 남편도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남편의 마음이 남편의 생각이 준비가 될 수 바뀔 있지.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이 사연자분이 그래서 결국 남편이랑 이혼을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급하게.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맞아요. 사귀고 맞아요. 결혼하고 다시 임신하기까지 기간은 몇 년이 걸려요 또.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맞아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사유리 씨처럼 혼자서 이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울 거가 아니라면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남편하고 헤어져서 남편만큼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 생각이 들 만한 남자를 또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지금. 그냥 지금 네. 남편을 되게 사랑하고 그쵸. 사이가 너무 좋았대 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뭐 본인도 한번 이제 결혼했다 이혼했기 때문에 뭐 돌싱도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럼 난 혼자 살 거야, 혼자 살고 정자를 기증 받아가지고 나 아이 낳을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그럼 본인이 행복하게, 그 아이는 그럼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결핍 없이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당장 이혼은 이게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네, 너무 맞아요.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해버리면 나중에 본인이 후회를 하고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남편분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분은 본인이 아이를 임신을 해서 출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입양이 싫다는 건데, 입양하는 방법도 이제 일단은 있는데 남편 입장을 또 고려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남자가 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부받는 건 나도 너무 싫다. 애가 없이 살자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진 않잖아요. 차라리 입양은 모르는 어떤 사람의 내 DNA에 아예 상관이 없는 애인데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부한다는 거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내가 임신해서 낳는다. 약간 이런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 맞아, 입장에서는 맞아, 그게 맞아. 좀 거부감이 뭔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된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의 난자를 기증받아서 본인의 정자하고 해서 뭐 대리모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뭐 성관계는 갖지 않더라도 남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아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과연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차라리 입양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입양이 낫겠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남편을 좀 긴 시간을 두고 설득하는 작업도,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뭔가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게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정자가 1도 없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수로는 희박하대요. 너무 어렵대요. 그 인공수정으로 될 확률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 일정 단위당 어느 정도 마리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리수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애들을 어떻게 추출이 안 되는 거지.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의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좀 더 발달해야 돼. 그러네요. 한국에서 그 현실적으로 사유리 씨처럼 이렇게 정자은행을 통해서 정자를 받아서 임신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실적으로 법 규정을 떠나서.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면 이런 방법으로 임신하는 건 가능하지가 않죠. 현실적 한국 사회에서.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분이 뭐 그 이유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한다고 싶다고 하면 저도 뭐 그 남편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응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 그러면은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지로 한 3가지만 꼽아주시죠. 뭐 이혼을 하고 네. 아니면 나는 그 당신과 사이에서 그 법적인 자녀를 낳고 싶다. 이 경우 남편이 동의를 하면 남편이 법적인 자녀가 되거든요. 나중에 뭐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생 부인의 소든 친생자 관계 불존재하기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인용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 남편이 처음에 그렇게 합의를 하면 그렇죠. 오케이 해서 했으면. 다른 동의를 사람의 어떤 아이여도 아직 딴소리 못한다는 거죠. 어허. 예, 예. 그건 뭐 그 대부분 판례가 몇 년 전에 나온 게 있고 저런 근데 그 합의를 얻어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가 지금 이분 보면은
남편과 결혼 생활 행복했고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라고 하니까 이혼보다 나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당신 동의해서 이렇게 낫자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이혼이라도 감행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위자료를 안 주고도 현실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아, 위자료를 안 주고도? 네, 이분이 그냥 이분 입장에서? 혼인 중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뭐 성관계에서 임신하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위자료 문제는 없이 그냥 혼인관계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두 분이 이제 이혼을 하신다면 네. 오히려 여성분이 위자료를 받게 되지 않나요? 받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네. 아니 왜냐면 아이를 이제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책임이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완전히 임신이 불능인데 오히려 남자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할 수 혹시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여자 쪽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진 않나 해서. 오히려 그거는 이혼 사유조차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졌잖아요. 근데 여자가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많이 이제 쫓아냈잖아요. 축출 이혼이라고 하죠. 축출 이혼.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예,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넌 당연히 쫓아내야 될 사람이다. 나가라라고 쫓아내지 못하도록 네. 임신 불능에 대해서만큼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 그런데 성기능 불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다 결합이 돼서 이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그 딱 두 가지를 떼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진짜 타협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 한 명은 그냥 애 없이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자. 그리고 한 명은 아이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크고 이거를 맞추는 일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두 분이 사이가 좋고 너무 사랑하는 사이고 이거 말고 다 좋은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합의가 가능한 영역인가 하면은 저는 이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녀를 낳아서 기를 권리는 저는 뭐 헌법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기서 이 사연 주신 분의 욕구가 저는 뭐 보호되어야 할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연을 주신 분의 사연자분의. 네. 그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남편 책임이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서 맨날 이 여자 저 여자 평원을 하느라고 그게 뭐 소진이 되었다. 주변에서 표현하면 말라버렸다. 그러면 이제 규칙 사유가 있는 거지만 네네네네. 책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책임이 없으니까 뭐 손해배상 위자료 책임은 없겠죠. 근데 뭔가 지금 아까 신유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기를 넘기면 또 본인이 별로 아이를 그렇게 원하지 않게 될 수도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원래 아이를 원치 않았는데 그 시기에 또 호르몬 때문에 급속도로 정말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친구들이 뭐 아이 너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아이 없는 게 얼마나 편하겠니. 정말 아이를 낳으면 내가 책임져야 될 인생이 생기는 거고 걔를 책임지느라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아니?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줘도 나는 모든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그때는 완전히 정말 그런 얘기가 안 들려요. 그렇죠.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도 맞아요. 조언이 들리지 전혀 않아. 들리지 않는 들리지 시기죠. 않아. 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목매서 내 인생을 낭비하느니 그리고 이제 내가 만난 남자친구도 뭐 아이를 원치 않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만 계속 그런 걸 보면은 난 가능성이 이제 없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가능성이 없는 거에 굳이 계속 목매진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나는 너무나 쉽게 쳐냈어 그거를 정말 툴툴. 그쵸. 지금은 오히려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지금은 내가 영양도 안 되는 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느라고 힘든 것보다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생에, 그 시기에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이제 거기 그 힘든 시기를 이제 막 시작했다, 저는. 이제 막 시작됐다. 몇 년 더 힘들 수 있다. 그쵸, 몇 년 더 힘들 수 있죠.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사연자분의 입장이다. 그럼 아직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둘 것 같아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거야? 네. 이 혼인 상태 유지하면서 아니 혼인은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너무 쓰레기죠, 변호사님. 혼인은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률 문제 복잡해지는 것도 싫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안 되잖아요. 아이에 대한 열망이 크면요. 내 아이한테 합법적인 가정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맞아,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사람이 성장 환경 자체도 되게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 큰 영향을 맞아요. 미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아빠가 없다고 해서 잘못된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웬만하면 맞아요. 네, 웬만하면 그래도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사랑 아빠 사랑 다 받으면서 그렇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네.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하고 싶다, 또 아이를 낳고 싶다는 거는 성욕이랑은 전혀 다른 거라서 내 아이에게 안전한 출산 환경을 주는 것도 그렇죠. 중요해요. 이게 난자만 냉동으로 돼 있으면 엄마가 한 60이라도 상관없나요? 아이를 품고
낳을 수 있는 그 정도 나이만 되면 한 40대 정도까지는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직접적인 지인 중에 뭐 40대 중반에 진짜 출산하신 분들이 여러 있어서 초산 여러 있어서 초산이 의미가 있죠. 아, 자연 임신인 경우가요? 그 자연 경우? 임신도 있고 40대 중반에 이제 그 시험관 나기 예, 또 있고 그래서 40대 중반까지는 아무래도 괜찮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분은 이혼하셔도 좋고 안 하고 아이를 가져도 좋고 그렇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그 의지는 네. 저는 뭐 응원합니다. 맞아요. 그건 당연히 너무나 고귀한 것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상황 자체가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근데 이분은 왠지 이혼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가요? 맞아요. 너무 강해요. 네, 그게. 되게 그 강력한 그 의지가 그래서 너무 잘 위자료까지 이렇게 맞아요. 하신 거 보면 본인이 위자료를 주고서라도 이혼을 하겠다라는 정말 강력한 의지가 근데 있는데 정말 이혼을 한다면 네. 저는 신유진 변호사님 얘기처럼 새로운 남자를 그냥 빨리 찾는 게.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셨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 잘 해서 또 아이를 만들어서 또 어떻게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아니면, 생각도 들고요. 네, 제 평소 가치관하고 매우 배치되는 일이지만 네. 뭐 불법적인 상황을 이제 중첩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혼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 임신이 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임신을- 혼전 임신하라고? 예 임신을 아니 불법적인 성의 그러니까요. 소비를 비추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긴급 비난이니까 아, 네.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그 위인들을 보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어려운 난관을 뚫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 어려운 난관을 굳이 만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엄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택지는 되게 많은데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보수적인 생각이겠지만 네. 저는 남편분이랑 합의를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 말고는 딱히 문제가 됐던 일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랬으면 사연에 좀 쓰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거 말고는 없으신 것 같고 사이도 좋고 남편이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실 정도면은 이 두 분이 결혼 생활 유지하고 살아나가시는 데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아주 크지만 유일하게 첫 번째 난관인 것 같은데 요거 잘 합의 못 보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3자의 정제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에 동의하는 남자들은 실제로 있다. 실제로 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관계에서는 그 제3자의 정제를 제공받아서 이제 협의하는 경우는 오히려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혼인 경우에는 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정자를 제공받아서 임신하기가 더 어렵다. 의료기관에서 이제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적으로는. 아, 그러니까 이게 협회에서 지금 법적인 제약가 넘는데. 그러니까 사유리 씨도 사실 일본에 가서 낳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되죠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되는 법 게 되긴 적으로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아 법적으로는 되는데. 뭐 그런 이제 산부인과 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뭔가 규정상 이제 안 해주는 걸로. 네. 그게 이제 법상으로는 너무나 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분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분이 잘 합의를 보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남편분이 어디까지 좀 이렇게 허용을 해주실지가 관건일 것 같고 사연을 보면은 이 아내분은 한없이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제 마음을 전혀 몰라준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이기적인 걸까요? 이거는 이제 어느 쪽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를 두 분이 합의를 보시느냐인데 진짜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간을 조금 버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냉동 난자를 하든 이렇게 하시든 해서 어느 정도의 좀 여유를 가지시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급하게 이혼을 하시거나 뭔가를 급하게 결정 내리시는 건 이 시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그 감정 자체가 한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터트리지 않으면 그 안에서 계속 더 커지는 것도 있긴 있어서 제 생각엔 이분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실 것 같은데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거 아닐까. 자꾸 그런 걱정. 왜냐면 이게 또 주부이시니까 또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남편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그렇게 막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혼해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차분하게 고민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버려지는 기분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럼 또 그게 남편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상처가 있기 되지. 때문에 나중에 또 뭔가 다시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자분이 좀 더 신중해지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난자 냉동은 정말 나중에 추천. 누굴 만나던 아까 신지변호사님 얘기처럼 내가 누굴 만나던 뭔가 내 난자가 냉동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이제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그럼 자기가 새로운 배우자를 찾을 때도 뭔가 훨씬 여유 있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뭔가 내가 하루빨리 아기를 가져야 돼 이러면은 막 그 사람이 단점이 있어도 막 결혼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 있으면은 뭐 나는 어차피 30대 중반에 난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보겠다 이런 마음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저의 아주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뭘 굳이 애를 낳아. 진심이신가요? 저 진심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뭘 굳이 이거를 애를 낳으려고. 지금. 저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희 친오빠가. 네, 저희 친오빠가 지금 결혼한 지 12년 차인가 13년 차인가 그렇거든요. 좀 오래됐어요. 연애는 더 연애도 한 6년 하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지낸 시간이 20년이 넘은 거죠. 근데 애가 없는데 너무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애를 키우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네. 약간 뭐 부부가 좀 오래 살면 그런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직도 연애하는 것처럼 되게 알콩달콩 재밌게 살거든요. 둘이 맨날 데이트 다니고. 그래서 사실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물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굳이 이렇게 아기를 가져야 되냐. 저도 딱히 그렇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사실 정말 이런 이 풍진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가 또 행복할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아니, 너 우리나라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 저는 뭐 일단 딩크에 가깝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도요. 또 이게 뭔가 그 호르몬이 막 올라오면 그거는 정말 아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진짜 그게 막 내 의지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이분이 약간 그걸 자제하는 게 좀 힘든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거는 이제 다 자기의 어떤 목표,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뭐 그런 건데 맞아요. 저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같은 질문을 한번 엄 변호사님께 드린다면 아이가 있는 삶과 아이가 없는 삶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뭐 인질로 한 명 정도는 있는 게 좋겠죠. 인질로. 부부 사이 인질로 한 명 정도는 좀 이혼 방지 인질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 내가 멀어갖고 안 들리는 단어인 줄. 인질. 인질. 엄 변호사님은 그럼 그 정도로 약간 아이가 없다면 결혼 생활에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 건가요? 개인적인 얘기는 받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이런 게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있는데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두 분과는 아주 반대되는 자식은 뭐 꼭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죠. 꼭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있으면 좋다. 있으면 좋다. 인질로. 네, 좋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라고 저희 엄마한테 말해서 저희 엄마가 나는 너네 없으면은 너네 아빠랑 같이 살 이유가 없다. 너네 때문에 같이 사는 거다. 이러면서 무조건 애는 있어야 되고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내 자식들이 없다면은 내 삶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일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주는 기쁨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능이니까. 그렇죠. 예. 제 친구들도 실제로 근데 나는 진짜 그러니까 오빠가 미워질 때마다 아이를 본다고 남편이. 그래서 그래 오빠 아니었으면 우리 애기 또 못 만났을 텐데 잘해줘야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박지희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엄마가 너네 아니었으면 뭐 아빠랑 뭐 같이 살았겠냐 이런 얘기를 저희 엄마도 저한테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인가? 그랬더니 엄마한테 아니 엄마 인생을 살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엄마 인생을 살아. 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목표가 필요한 거야. 부담돼.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계속. 저는 근데 이게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 중요한 게 저는 이게 약간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 패러다임이었던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나의 인생은 포기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뭐 이 자식을 위해서 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게 강해지고 자기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도 자식이지만 나의 인생, 늙어서도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런 거를 다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정말 막 내 인생의 완전 큰 목적이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으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피치 못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뭐 갑자기 누군가가 내 상대방이나 내 배우자가
난임이나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막 집착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먼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 맞아요. 근데 없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욕구는 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생존 자체가 목적이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어떻게 영생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맥락도 그쵸? 있죠. 영생을 하는 내 거죠. DNA를 계속 유지. 그렇죠. 아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욕구, 그런 권리는 매우 이제 크게 보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가 아이가 꼭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공허함을 본인이 그걸 이제 그만큼 극복을 해서 마음이 이렇게 싹 사라지듯이 없어져야지 되는데 그게 공허함, 결핍으로 쭉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강렬하게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인공수정을 막 10년 가까이 하시다가도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그것만을 목적으로 같이 공동의 목표로 같이 함께 생활도 해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 사람과의 미래가 더 이상 그려지지가 않는달까? 뭐 이런 경우 때문에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분이 꿈이 무슨 진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빌딩 주인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 하나 내 몸으로 내 아이 하나 출산하겠다. 그거 하나인데 그거를 접으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고 신중하고 또 존중받아야 될 마음이다. 예, 이런 지금 저희 영상을 남편분한테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이 부분을 꼭 남편분한테 그대로 왜냐면 또 아내분 입을 통하면은 이게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너 이기적이다. 그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신유진 변호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남편분한테 들려주면은 남편분도 되게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너무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네. 근데 하지만 선택지는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여기는 뭐 낭떨어지고 여기는 X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길이 그냥 달라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많은 선택지를 충분히 고려하셔라. 다만 그 선택지에서 선택하실 때 조급함으로 선택하면 이상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제일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를 권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표현을 리프로덕티브 라이트 재생산권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여자가 낙태를 할 권리 관련해서 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는 남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여자의 권리이기도 한데 그죠? 물론 이제 임신을 여자가 하니까 여자의 권리가 더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주로 되는데 저는 그걸 아버지 남자의 권리도 크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중국 혼인법을 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생육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 영어로 혼인법은 왜 보셨어요? 중국 혼인법은 왜 보셨어요? 중국 변호사로 진출. 중국 시장 노리시나요? 나름 아카데믹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뭐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육권? 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런 말을 옛날에 사극에서 들어보신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걸 아버지의 권리, 어머니의 권리 모두 중요하게 다룬다는 의미에서 무슨 네이밍부터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 저는 그걸 하여튼 한자 문화권인 중국에서 쓰는 생육권이라는 개념을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아, 네네. 아버지의 권리에 대한 것. 알겠습니다. 자, 우리 30대 중반의 사연자분 아직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 본인은 상당히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조급하다고 느끼지만 조금 이거는 충분히 숙고할 만한 여유를 갖고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사안이니까요. 여러 가지 저희가 선택지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혼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왜 안 되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를. 네. 있긴 있지만 거의 뭐 맘먹고 하려고 한다. 그렇죠. 하려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두 분 변호사님께서 충분히 법률적인 꿀팁까지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후기가 궁금하네요.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는 저희 사연 이미 보내주셨던 분들도 후기 올려주시면 후기로 인해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저희가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연이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